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5G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과 삼성의 반도체가 놀라운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초격차를 증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나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자주 느끼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삼성과 우리나라 반도체의 소식이 가장 즐겁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동통신 기업 중에 하나인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KDDI는 일본의 통신업체인데요. 작년쯤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기업입니다. 일본의 2위 통신 기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KT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이 작년에 KDDI 측에 5년간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는 5G 통신 장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술 검증에 성공한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생소한 개념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5G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G는 앞으로 대세가 될 4차 산업의 기본 베이스라고 불리죠.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게이밍과 같은 서비스에서 특히 5G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 밀리세컨드 수준의 초저지연과 100%에 육박하는 신뢰도를 보장하는 가상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속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고화질의 영상을 받아들이고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빠른 통신 속도가 필요합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정확성이 모두 담보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삼성과 일본의 KDDI가 연합하여 추진한 이번 검증은 이러한 초고속 가상 네트워크와 초저지연 가상 네트워크 사이를 이동하더라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기술 검증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5G 기지국과 5G 단독 모드, SA, 코어 장비, 시험용 단말 등이 활용되었으며 서비스 상황에 따른 기지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 RIC가 활용되었습니다. 삼성과 KDDI는 이번 기지국 코어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단체의 표준 규격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KDDI는 이번 기술 검증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상용화시킨 5G 서비스를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할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최신의 기술을 앞으로도 조기에 도입해서 일본 내 가입자들에게 첨단의 통신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이 일본에서 5G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 결과를 통한 표준 규격을 삼성이 리딩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해당 기술은 삼성의 경쟁 기업인 화웨이 역시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올해 3월 네트워크 슬라이싱 분류 체계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 바 있었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화웨이의 5G 영향력을 해당 지역들에게까지 확산시킬 의도겠죠.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 역시 화웨이에 대항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돌입한 것이고 일본의 2위 통신 기업이 같이 검증을 하면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5G 장비 시장은 한국,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약진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최근 미국의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무려 8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계약을 따낸 바 있었죠. 이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단일 계약이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액이 230조 원 정도인데 그 매출액의 3%가 넘는 수준이니 얼마나 초대형 계약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죠. 이 버라이즌 뿐만 아니라 AT&T, 스프린트 등의 5G, 4G 통신장비 공급을 잇따라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작년 기준 삼성전자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서 16.6%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4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계약 소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미국의 화웨이 조이기가 가속화된다면, 물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 허가는 내어줬죠. 인텔과 AMD가 제조하는 PC용 CPU에 대한 수출 허가는 내어준 상태이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반도체 칩셋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화웨이의 5G 사업이 불확실하고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추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소비자용 SSD 980 프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전작 대비 2배 이상, 일반 SATA SSD에 비해서는 1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낸드 플래시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손꼽히죠. HDD보다 전반적으로 속도, 소음, 전력 소모 등에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HDD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6년 4년 전만 하더라도 HDD의 판매 대수가 전체 스토리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SSD는 25%에 불과했지만 SSD의 판매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2019년에는 45%, 2020년에는 5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가 올해 들어서 역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SSD의 매출이 HDD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센터나 기업을 타겟으로 나온 SSD 제품이 많이 판매되었고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다르죠.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용 SSD의 수요가 확연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올해 소비자용 SSD의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시장의 기조가 단기적인 흐름, 이슈가 아니고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보다 질 좋은 콘텐츠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고성능 SSD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를 타겟으로 제품을 내놓은 것이고 출시한 980 프로 제품은 삼성이 정말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소비자용으로 출시한 제품 중 최초로 4세대 PCLE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NVMe 제품입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SSD 전용 컨트롤러, 그리고 핵심 칩셋인 100단 이상을 쌓은 6세대 V랜드를 포함한 모든 부품은 삼성이 자체 설계한 것들인데요. 2년 제8호 태풍 바비의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 전남 모포 인근을 지날 때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강도인 매우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 쪽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10시 태풍 통보문에서 태풍 바비는 오전 9시께 제주 서귀포 남남 서쪽 460km 부근 해상을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39m, 폭풍 반경 120km의 강도 강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16km의 속도로 북극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은 거대한 저기압이어서 중심 기압 수치가 작을수록 세력이 크다. 태풍의 강도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으로 구별하는데 초속 44m 이상에서 54m 미만이면 매우강, 초속 33m 이상에서 44m 미만이면 강으로 분류된다. 폭풍 반경은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영역을 가리킨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이날 밤 사이 우리나라 상층 고기압의 동쪽 이동으로 태풍은 북동진에서 북서진했고 이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과거도 흑산도 인근을 지나 황해도로 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눈이 보일 정도로 세력이 커진 바비는 보수원역인 제주도 인근에서 400km 넘는 폭풍 및 강풍 반경의 매우강 태풍으로 발달해 피해 영역이 우리나라 동쪽 지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기록된 역대 최대 순간 풍속 1위는 초속 60m였다. 태풍 바비
바비는 이날 오후 9시께면 서귀포 남남 서쪽 34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해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 폭풍 반경 140km의 강도 매우 강으로 세력이 더 커진 뒤 시속 10km의 속도로 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6일 오전 9시께 서귀포 남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했을 때는 강도가 더욱 높아져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7m, 폭풍 반경은 150km의 매우 강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26일 오후 9시께 전남 목포 서남 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애초 서해상으로 진입할 즈음에는 해수온이 낮아져 태풍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바비는 강도 매우 강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때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 강풍 반경 130m로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27일 오전 3시께면 강도는 약간 약해지지만 여전히 강을 유지한 채 백령도 남남동 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이때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43m, 폭풍 반경 120km로 예상된다. 진행 속도는 다소 빨라져 시속 31km로 북한 황해도 연안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태풍의 중심은 충남 서산에서 서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해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폭풍 반경에, 다른 지역은 강풍 반경에 들어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윤 통보관은 전국적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제주도, 남해안 서해도서와 서쪽 지방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탑, 공사장, 가로수, 건물 부대 시설 등의 상습적인 발언과 침수 피해 외에도 양식장,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대교, 전기시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비닐하우스, 과수원 낙과, 가건물, 높은 건물 등에도